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새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는 그 마세TV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제 책에 개정판이 2개 나왔거든요. 예, 신탁 관련돼가지고 치면 개정판 나온 게 있으니까 꼭 사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의 계획입니다. 네. 꼭 좀 구독하고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세TV 이현주 세무사님이랑 협의해가지고 책에 나왔던 어떤 가업승계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그렇죠. 올해 새로운 또 채널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영화 체감 20도인데 두 분이 선뜻 하시겠다고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정세무사님 또 올해 각오나 한 말씀. 저는 뭐 이렇게 두 세무사님처럼 올해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정산 시작이 됐죠. 이제 그 주제와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정산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성과급을 받았을 때 고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정 세무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연봉 근로자들이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봉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세금 하면 항상 두 가지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가 번 게 있으면 세율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로는 번 게 있으면 항상 쓴 거를 차감하라. 요걸 잊지 마시고요. 그 차액에 세율 곱하면 세금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법인세든 양도세든 소득세든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번 거와 쓴 거를 빼고 그 차액의 세율을 곱하라 인 건데, 우선 아까 시작점이 뭐였죠? 1억 5천 연봉일 때 그러면 1억 5천에서 쓴 게 있겠죠? 그럼 1억 5천을 벌면서 쓴 게 어떤 걸까요? 저희 사업자를 예를 들면 내가 1억 5천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이 전부 쓴 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볼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관련된 비용들, 직원 급여가 됐든 거래처의 접대비가 됐든 원재료 구입비라든지 이것저것 비용인데, 근로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연봉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비용들이 원래는 경비로 차감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출근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냈겠죠. 점심에 밥도 먹을 거고 옷도 사 입을 거고 또 가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도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방도 들고 화장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친구들을 술을 먹은 게 스트레스 풀기 위한 거면 관련이 있는데, 그냥 정말 자기가 좋아서 친구를 만난 거면 또 사적 비용이라도 관련이 없거든요. 또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출근하는 거는 또 관련이 있는데, 또 퇴근하고 데이트 간다 이런 또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을 사실 세무조사를 통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근로자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그냥 근로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정해놓은 것만큼을 빼라 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연봉 1억 5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급여에 의해서 일정 부분 빼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약 1억 5천 기준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빼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다음 인적 공제, 내가 부당 150만 원 빼주고, 배우자나 자녀 있으면 150만 원씩, 고령자면 고령 공제 빼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 빼는 것들.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이와 해당되죠. 즉 내가 1억 5천을 벌었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는 그렇게 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법에서 정해놓은 소득 공제를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그냥 1억 5천을 가정하에 30%, 한 5천만 원 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의 계산에 1단계 끝났습니다. 번 거에서 쓴 걸 뺀 차액이 나왔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세율은 뭐 5단계에 최고 세율이 한 4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율의 구간대랑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종합소득 세율이 조금 복잡해요. 그냥 던 거에 뭐 10% 20% 하면 아주 단순한데 좀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저희 누진세율이라고 그러죠. 저희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1,400만 원까지 6%, 뭐 15%, 많게는 45%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쉽게 보면 1,400만 원 벌면 6%거든요. 그럼 곱하기 계산해 보면 84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1,500만 원을 벌면 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요. 근데 1,500에 15%를 계산하면 225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1,400만 원 벌었을 땐 84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더 벌었다고 해서 세금이 225만 원, 즉 141만 원이 증가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번 거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 누진세율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벌더라도 1,400만 원까지는 8% 하고 초과 한 100만 원만 15% 계산해서 84만 원과 15만 원을 더해서 99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억의 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1억을 번 세금을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1,400만 원까지 6% 여전히 하고요. 1,400과 5천만 원 사이인 3,600만 원 어치는 15%를 적용하고요. 5천만 원과 8,800만 원 어치인 3,800만 원은 24%. 그리고 마지막으로 8,800과 1억 사이인 1,200만 원만 35%를 계산해서 각각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약 1억에 대한 세금이 1,95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처럼 1억이 8,800과 1억 5천 사이인 35%라고 해서 1억 전액 다 3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세율을 계산해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 계단 형태 물통이라고 표현드리거든요. 계단 형태 물통에 1억 원어치 물을 붓는다 보면 제일 아래 칸인 1,400은 6%, 3,600은 15%, 3,800은 24%, 마지막 1,200만 원은 35%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복잡하죠. 이유는 아까처럼 세금이 복잡하지 않으면 갑자기 소득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합리적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잡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세율을 단순히 곱해서 누진 공제액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뭐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 이제 뭐 15%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1억 원에 대해서 35%를 계산하고 누진 공제를 빼주는 이런 계산법도 있으니까 그 계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사실 저는 간편법이 저희는 뭐 간편법에 부르는데 이건 사실 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똑똑하신 분이 이 방법을 찾아서 그냥 1억을 아까처럼 각각 더해서 1,956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1억에 35% 곱한 3,500에 누진공제액 1,544만 원을 빼도 1,956만 원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실무상은 사실 각각 안 더해요. 곱해놓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1,956만 원.